자, 봅시다. 자, 여기 순혈조합은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 수능 보는 거, 수능, 대수, 미적,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을 수능을 보는데 이 확통에서 앞에 일부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확통을 나갈 때 여기 나오는 순혈조합을 어차피 다시 하긴 해야 돼요. 다시 하긴 하는데 얘를 알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써먹을 게 몇 개가 있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선행은 가장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행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쪽은 일단 봅시다. 자, 이쪽은 재료 정리를 일단 잘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관련된 재료를 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합과 곱. 자, 이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쓰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순혈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멍 때리면 어떡합니까? 자, 순혈조합은 말 그대로 유형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봐봐. 자, 잘 생각해봐. 자, 여기 있는 12명한테 자리를 배정할 거야. 식 떠올라? 어떻게 하는지? 니네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그 식 떠오르지? 그럼 봐봐. 내가 12개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12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식 떠올라? 식 떠올라? 식 떠올라? 12명을 여기에 앉히는 방법과 12개의 물건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식이 같아 달라? 지금 식이 같아 달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활용 범위가 뻗어나가는 범위가 이건 무한대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내가 만약에 문제집으로 여기를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보통은 센 한번 풀고 RPM 풀면 한 80%는 겹치잖아. 순혈조합은 이 문제집과 이 문제집을 풀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10%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얘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재료 공부를 할 거야. 재료 공부를 하면 이건 재료 공부만 하면 안 돼. 우리 앞에서는 재료 공부 했었잖아. 지금까지는. 여기는 공부 방법이 완전 달라. 그게 나중에 2학년 때 이제 확률 통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쪽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재료 공부를 했으면 이 재료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를 가지고 다닐 거야.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머릿속에 집어 넣을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떠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면 이 문제가 어떤 대표 문제와 일치하는 문제인지를 찾을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뭐 이쪽하고는 공부 방법이 아예 달라. 이쪽은. 그래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재료를 설명을 할 거고 그 재료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니네는 얘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재료와 어떤 대표 문제와 같은 문제인지. 아까처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B, C, D, E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과 1, 2, 3, 4, 5를 이용해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와 만약에 각각의 물건 하나씩 내놔. 5명의 물건을 받아서 내가 그냥 뿌렸어. 뿌렸을 때 얘네들이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도 얘네들은 풀이가 일치해.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그거 중에 우리가 가장 와닿는 한 문제를 대표 문제로 잡아 놓을 거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는 대표 문제로 문제를 변형해서 풀 거라고. 뭔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뭔 느낌인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혈조합, 확률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합과 곱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의 수가 2개 나왔을 때 얘네 둘을 더할 거냐 아니면 곱할 거냐.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되게 쉽거든? 근데 이거 이제 나중 돼봐. 헷갈리기 시작해. 이거 곱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합과 곱은 무조건 이 문제로 가져오십니다. 자, 일단 집이 있어. 이건 대표 유형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집이 있어.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갈 거야. 집에서 학교를 갈 건데 도보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요. 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나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럼 내가 도보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2가지고 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3가지야.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일단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2가지와 3가지를 더해서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표 문제는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여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대표 문제를 끌고 와서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상식 문제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났으면 이제 학원을 오셔야죠. 학원을 와야 돼. 자, 이번에는 집에서 학원을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집에서 학교.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게 5가지라며. 2번째,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게 3가지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5가지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 3가지야. 자, 이번에는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얘를 곱해서 우리는 15가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이론이면서 대표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저장을 해보자. 자, 어떻게 저장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봐. 자, 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모르겠지? 초등학교 2학년에 질문을 하는 거야. 얘는 왜 더하고 얘는 왜 곱해? 라고 질문을 했어. 대답해야지. 네, 내가 너한테 질문했잖아. 나 초등학교 2학년이야. 여자애야. 오빠, 아우 씨, 못하겠네. 씨. 그냥 형 할게. 형이야. 형, 얘는 왜 더하고 얘는 왜 곱했어? 이거 왜 더했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 5가지.
형, 나도 한글은 아는데. 오케이, 오케이, 형. 그러면 얘는 왜 곱했어? 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5가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 게 3가지니까. 형, 나도 눈 있다니까? 나도 읽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왜 더하고 왜 얘는 2개를 더하고 얘는 2개를 왜 곱했냐고 물어보잖아. 형. 그러니까 저기 하나를 가면 3번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건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니네 머릿속에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할지를 어떻게 저장할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이거 곱하고 왜 더하는지 알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말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느낌 가지고 다른 문제를 이걸로 끌고 와서 어떻게 푸냐고. 아니, 느낌이 아니고 알긴 아는데 말이 안 돼. 말을 못 해. 한국말 어려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국말 어렵지. 말을 못 해. 그렇단다. 말 잘하는 형. 저도 말 못해요. 너도 말을 못해? 그렇구나. 제 눈 피하는 거 보소? 신입이? 신입은 아니지. 어딜, 너 내가 4팔뜨기로 보여? 지금 널 보고 있잖아. 혹시 여기, 그쵸. 다 말 잘하지? 그치? 아니, 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옹알이들이 많은 거야? 말 잘하지 않았어요? 넌 말은 잘해. 그, 언어가 안 돼서 그렇지. 말은 잘해, 말은. 우리 1학년들은 옹알이들이 많아가지고, 옆에 통역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옹알거려서. 찬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래? 이거는 니네 생각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설명을 할지, 뭐라고 저장을 할지. 더하는 걸 어디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거일 때랑 곱하는 건 저거 어디 거쳐서 가는 거. 네, 뭐 그러면 그렇게 저장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거 물어본 거야. 저게 말이 어려워? 저런 생각은 나도 저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표현하는 게 어렵냐고. 아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봅시다.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이게 문제의 목적이야, 목적. 알겠죠? 이건 니네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용은. 이거 나중에 확률 들어가면 진짜 헷갈린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보게 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이 문제의 목적이야. 자, 이거 목적 달성합니까? 목적 달성하죠. 목적 달성합니까? 달성하죠. 각각이 문제를 만족시키면 더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면 목적 달성했습니까? 안 했죠. 목적 달성했습니까? 안 했죠. 자, 각각이 문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곱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심플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2개의 가지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목적을 찾았을 때 각각이 문제를 만족시킨다? 그럼 더하시고 각각이 문제를 만족을 안 시킨다? 그러면 곱해달라고요. 알겠니? 알겠니? 네,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재료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헷갈릴 때는 이걸로 떠올려서 하시는 거야. 이걸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 노선 3개, 지하철 노선 4개가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형아, 더해 곱해. 뭐예요? 왜 더한다고? 만족해서. 문제를 만족시켰으니까. 그쵸? 버스 또는 지하철이라고 그랬으니까 버스와 지하철 아무거나 해도 문제를 만족시키니까 더한다고. 자,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팔면체의 모양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는 동전 던지기와 주사위 던지기는 엄청 많이 할 거거든. 자, 일단 제가 말하는 거 대답을 해보세요.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개. 몇 가지 대답하셔야죠. 네. 36개. 너 이제부터 너만 대답해.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36가지. 서로 똑같이 생겼어, 주사위가. 구분이 안 돼.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그건 몇 가지야? 그거 2개요? 네, 주사위 2개를 구분 안 되는 거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6개. 똑같아요? 똑같지 않나요? 모양이 다른 거 2개 던지는 거랑 서로 같은 거 2개 던지는 게 똑같아요? 주사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야, 좀 있으면 욕도 하겠어. 똑같습니다. 주사위의 모양은 서로 다른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를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 나올 수 있는 눈은 A, B. 순서쌍이라는 거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순서가 존재하는 쌍이죠. 그쵸? 그럼 얘는 왜 36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야. 근데 얘네 둘은 왜 더하지 않고 왜 곱하는 거야? 문제를 동시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자, 주사위 하나를 2번 던졌어. 몇 가지야? 주사위 하나를 2번요? 이렇게 한 번 던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던졌어.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2번 던졌어. 이건 몇? 아니, 내가 했는데 그걸 질문으로 답하면 어떡해? 질문은 내가 했잖아. 대답을 네가 해요.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 던졌어. 확인했어. 주워 와서 다시 한번 던졌어. 확인했어. 몇 가지냐고. 2가지. 아니. 어떻게 2가지가 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6가지? 아니, 나 같은 주사위 36개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길래 다시 봤는데 다시 봤어요. 똑같죠? 이것도 36가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 어쨌든 주사위 2개에 표현된 뭐가 존재하는 거야? 순서쌍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사위는 무조건 순서쌍으로 표현할 거고 순서쌍으로 표현되는 건 다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대표 유형이야. 알겠죠? 그리고 얘를 곱하는 이유는 하나의 순서쌍을 만족하게 하려면 그러면 여기가 채워져야 되고 여기가 채워져야 되니까 2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6가지야. 순서쌍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시작이 뭐부터 나오겠어? 1,1부터 나오겠지. 1,1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6,6까지 나올 거고 얘가 36가지라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2,4라는 것도 있을 거고 따지고 보면 4,2라는 것도 있을 거야. 얘네 둘을 포함해서 36가지지. 왜? 뭐 때문에? 순서가 있는 쌍이니까. 그러니까 둘은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거야. 그쵸? 기본 장착하는 거야. 지금은 니네가 중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던 쉬운 걸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제 후반부로 가고 뒤로 가면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대표 유형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풀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되새김질 잘해. 니네 중2 때 배우잖아. 경우의 수. 중3 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한 1년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부터 8까지 주사위를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전체 가지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8. 64가지가 전체가 되는 거고 주사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순서쌍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얘는 A, B라는 순서쌍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합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합이 5라는 거는 5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20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고난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뭐 분류가 어려운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분류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걸 분류하고 각각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5 나옵니다. 5 나오는 경우가 뭐 있어요? 1,4 1 더하기 4 그 다음에 2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1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자연수 분할이라고 할 건데 요거는 저기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자, 10 나오는 건 뭐야? 10 나오는 건 뭐부터? 네, 2 더하기 8 다음에 3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8 더하기 2까지. 그러면 얘는 일단 4가지. 얘는 몇 가지? 10가지. 이게 어떻게 10가지? 2로 시작해서 8로 끝났잖아. 우리 개수 셀 때는 빼서 플러스 1. 그죠? 자, 15야. 15니까 뭐부터 시작해? 7부터 7 플러스 8. 8 플러스 7. 얘밖에 없죠. 그래서 2가지. 아가, 더할까 곱할까? 해요. 그쵸. 저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알겠죠?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대답하잖아. 어차피 50%의 확률이니까. 그렇잖아. 저러면 안 된다고. 자, 3초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대답해 보는 거야. 나 이유도 물어볼 거니까 이유도 같이 생각하세요. 자, 더해 곱해? 더해요. 왜? 문제에 더하라고 나와 있어? 어디에? 내가 한글을 잘 모르나? 너 아까 내가 설명하는 거 안 들었니? 결과가 뭐라 너?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괜찮아. 아까 괜찮아. 누가 그랬어? 괜찮아. 응, 얘가 그랬어. 그래, 이번 주까지는 아직 애기하자. 이번 주까지는 애기하고. 그래. 아니, 그냥 내가 설명회를 한 후부터 하자.
그래,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 애기들이지. 애기지. 내가 참아볼게. 내가 원래 이런 꼬라지 못 보는데 내가 참아볼게. 내가 참아볼게. 외도한다고? 나 좀 살려줘. 외도한다고? 또 3초의 시간이. 외도한다고? 해야죠. 왜? 곱하기 64 먼저 하네. 와. 56이. 이 새끼 천재일 수도 있어. 이거 다 우리 속이는 걸 수도 있어, 이거. 야, 야,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멍멍이 소리 중에 왔다였어. 야, 진짜, 야, 천재적인 멍멍이 소리였어, 진짜. 야, 이 천재인가 봐. 안 넘는데요? 그냥 바보였나? 안 넘잖아, 바보야. 난 천재적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수금반에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줄까? 춤추네. 뭐 나와서 춰, 우리 아가. 괜찮아. 오늘까진 괜찮다니까. 수업 시간에 춤을 추고 있어. 나 어떡하지? 아씨, 다시 돌려보낼까? 야, 너 손 들어. 2번 손 들어. 좋은 거야. 2번 2등이야. 2등 손 외쳐. 2등 좋은 거라고. 2등 오케이. 자기 번호 기억해. 저랑 선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안 추는데. 그 막상막하 용호상박. 공동 1등 하시죠 그럼. 힘들어. 누가 1등이냐. 전 춤 안 추는데.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쟨 막 저기 20시간 자고 학원 빠지고 학교 빠지고는 안 하잖아. 20시간 자세는 안 했어. 그치. 우리 20시간은 잤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시 죽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인간이냐? 니네도 본 수업 들어가면 이제 서로 알아. 쟤는 1등급 나오겠는데? 쟤는 2등급 나오겠는데? 뭐 이런 거 알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 수업 시간에 보시면 지금처럼 계속 제가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면 잘 보시면 내 질문에 꺼리낌 없이 바로바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뭐겠어요?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야. 그러면 니네가 봐도 알아. 쟤는 나중에 수학은 1등급 나오겠구나. 쟤는 수학이 아이고 뭐 이렇구나. 쟤는 착해서 그냥 깔아주는 애구나. 쟤는 못돼서 애들 머리를 밟고 올라갈 애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요. 느껴져.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계속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질문 날릴 거야. 그러면 계속 대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는 딱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 나올 것 같은 애들은 사실 잘 안 하거든.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습이야. 그냥 괜히 예핑계 대고 한 번 더 복습해 주려고 괜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대답을 못할 것 같은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답할 것 같은 애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걔는 매번 대답을 해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의 위치가 여긴 거야. 이 자리가 내 질문 바지 자리야. 1학년, 2학년이 모두. 그러니까 긴장하고 들으세요. 긴장하고. 자, 이거를 왜 더했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쵸. 각각이 문제를 만족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한다. 오늘 한 거야. 아니, 30분 전에 한 거야. 응? 그거를 벌써 잊으시면 어떡해요? 자, 옷장에 4종류의 바지와 3종류의 셔츠가 있다. 바지와 셔츠를 하나씩 골라 입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4종류의 바지와 3종류의 셔츠가 있습니다. 곱할까 더할까?
왜요? 왜냐면은 바지만 있으면 만족을 못해요. 조건 뭐지? 안 돼가지고 X. 지가 말하다 그냥 X야. 네, 얘는 곱하는 거죠. 그쵸? 각각이 문제 만족시켜요? 아니야. 안 되죠. 뭐야, 이해 못했나 봐. 그러니까 그걸 왜 말을 못해? 그게 안 떠올랐어. 그러니까 바지만 입고 나갈 수 없잖아. 셔츠만 입고 나갈 수 없잖아. 바지와 셔츠를 모두 골라서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각각이 문제를 만족 안 시키는 경우야, 아가야. 알겠죠? 그러면 곱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인천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다. 인천과 제주도 사이의 교통수단은 6개의 항공편, 4종류의 배편이 있다. 왕복하는 데 갈 때는 항공편, 올 때는 배편. 자, 항공편 6가지와 배편 4가지가 있다. 곱해 더해. 넘기 싫어. 쟤 지금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대답할 거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곱해? 각각의 그걸 만족 못하는 거. 그래,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면 된다고. 나시 그쵸?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는데? 5하고 그렇죠. 굉장히 심플했어요. 제주도를 갔다가 와라잖아? 그쵸? 갔다가 오라고. 각각이 문제를 만족 안 시키는 경우니까 얘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화시키면 돼요. 단순화시키면. 자, 주사위 1개를 2번 던질 때 주사위 1개를 2번 던지면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요? 네, 똑같다고요. 36가지의 순서상이 존재하는 경우고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상이니까 일단 A, B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짝수가 나오라고 했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순서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서를 채워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주사위 던졌어요. 짝수 나왔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6의 약수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곱해 더해. 곱해야죠. 순서상을 완성하는 게 문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까지 나오는 재료인데 니네 중학교 때 이거 약수의 개수 배웠어요? 1학년 중1 때 배웠어요. 그때 약수의 총합도 배웠어요. 총합도 배웠어요. 근데 기억나요? 이거는 수능까지 가는 재료니까 기억합시다. 혹시 그때 증명을 뭘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가. 공식은 기억나잖아. 네. 그 혹시 증명도 배워요? 기억이 안 나요. 증명은 안 하고 그냥 공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네. 이거 증명까지 하셔야 되니까.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 얘네 두 개는 수능까지 가끔 나오거든? 갑자기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봅시다. 자, 어떠한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자,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로 띄워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를 떠올리면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거든. 혹시 이렇게 배웠는데 까드신 거 아니에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요? 이렇게 생긴 거? 배웠어요? 저 왜 다 배웠대지? 설명시켜봐요. 그러니까 연락에 시켜보고 싶은데 문제 좀 해도 편집하기 힘들어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라고 하면 이거의 약수는 어디부터? 1부터. 이거부터 시작해서 1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2승, 1 곱하기 2의 3승.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2승, 3 곱하기 2의 3승. 얘는 1 곱하기 3의 2승, 2 곱하기 3의 2승,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누구야? 우리가 원하는 A의 약수야. 그쵸? 이거 말고는 약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왜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가지고 구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왜? 이게 지금 4칸에 3칸짜리잖아. 그쵸? 4칸에 3칸이잖아. 근데 얘네가 왜 플러스 1이 된 거야? 이 1 때문에 세로줄 하나 추가되고 1 때문에 가로줄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 1이 돼서 곱해진 거야. 그쵸? 이게 약수의 개수고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란 얘기거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란 얘기인데 이게 잘 보시면 다 더한 다음에 그냥 쭉 나열을 해.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에 2의 3승에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다시 묶여요. 인수분해가.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거를 반대로 내가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그게 얘지. 그게 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그게 얘야. 그러면서 곱하고 곱하는 게 얘네들끼리의 값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건 거야. 그래서 이게 총합 공식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내가 그러니까 2개짜리까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증명이 되거든. 이제 소인수가 꼭 2개란 보장이 없잖아. 근데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3개까지는 증명할 수 있어. 3개까지는 이게 입체도형으로 바뀌면 되거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으로 가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구제하자 그러면 이제 1, 1,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4개부터 이제 불가능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수의 개수는 플러스 1에서 곱한다. 왜? 한 줄씩 늘어났으니까. 약수의 총합은 1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얘네들 다 더한 거를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개는 수능 때까지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또 여기 문제에선 대놓고 나오는 거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 보세요.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시라고요? 소인수분해부터 하시는 거죠. 36은 66에 36이니까 2가 3개에 3이 2개에 5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개수. 약수의 개수는 플러스 1,
4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자, 총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뭐 하시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얘네까지. 즉,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2승에 2의 3승.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마찬가지로 1 플러스 5.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됐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내신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선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차이는 알아야 되니까. 야, 둘의 언어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혹시? 차이가 느껴져요? 그럼 그 느낌 그대로 답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자, 여기에서 해볼 겁니다. 자, 집을 방법부터 해봅시다. 집을 방법. 봐봐. 야, 10원짜리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3개. 10원짜리 3개 가지고. 10원짜리 3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 자,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6개. 6개 얘기해봐.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 10원짜리 3개 가지고 6개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빨리 나를 설득시켜줘. 3개. 엄청 궁금해. 3개. 3개? 3개 말고 다른 생각이신 분? 4개? 넌 왜 4개야? 그렇죠. 4가지예요. 에? 4가지라고. 왜 세워지요? 아, 돈을 안 내도. 아. 10원짜리 3개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 한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야, 4가지. 그래서 10원짜리 3개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고요. 그러면 50원짜리 2개야. 이거 지불 방법 몇 가지? 3가지. 100원짜리 하나 있어. 지불 방법 몇 가지? 2가지인 거야. 자, 여기서 질문. 곱해 더해. 왜? 곱해? 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해? 왜? 아, 느낌. 아, 내가 아까 이거 느낌으로 풀면 죽여버린다고 혹시 얘기를 안 했나? 곱해 더해. 2번. 곱해 더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어? 더해요? 곱해 더해. 전 더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맞춘 사람 살려주는 거. 어? 맞춘 사람 살려주는 거. 살려는 드릴게. 아가, 곱해 더해. 쟤 자꾸 내 눈을 피하네? 네. 더할 것 같아요. 아가, 더할 것 같아요? 곱할 것 같아요? 더하겠습니다. 더할래, 곱할래? 더할래요, 곱할래요? 더할래요.
과반이 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더하려고 할래? 더할래. 그치. 민주주의, 과반주의지. 그래, 씨. 더하는 걸로 가보자. 한번 수학 뒤 엎어보자, 씨부럴. 뒤 엎어, 씨. 이거 곱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민주주의잖아. 다수결의 원칙 아니야? 그씨 더해야지. 수학 바꿔. 아이씨. 아니, 이렇게 많으시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아까 설명한 게 뭐가 됩니까? 어? 필이라며, 이 자식아. 팩트를 얘기해. 어디 수학 선생이 질문을 하는데 필이 씨 이러고 있어, 이씨. 자, 더 하신다는 분. 아가. 이거 문제의 목적이 뭐야? 돈 내래매. 지금 하나씩만 쓰면 문제를 만족해? 이건 표현이 좀 그런가? 아, 헷갈릴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아, 헷갈리면 안 돼? 넌 이것 빼고 다 헷갈리잖아. 자, 얘는 지불 방법이니까 돈을 한 번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10원짜리 사용, 50원짜리 사용, 100원짜리 사용 모두 어우러져야 지불을 한 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각각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셔야죠. 곱하셔야지. 그런데 야, 돈 내랬더니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 이거 돈 낸 거야, 안 낸 거야? 안 낸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빼주는 거야. 이 한 가지는 뭐겠어요? 아까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요거 하나는 지불을 한 게 아니니까 방법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만 제외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불 금액이야. 일단 첫 번째,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왜 다르지? 그러니까 왜 다르지? 뭐 글자가 다르게 생겼어요. 죽여버릴 겁니다. 왜 다르지? 다시 손 들어. 0번 들어. 0번.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죠. 내가 100원을 결제합니다. 100원을 결제할 건데 지불 방법은 5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과 100원짜리 1개를 내는 방법이 지불 방법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근데 지불 금액 입장에서 보면 얘네 둘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는 이런 차이야. 즉 한마디로 겹치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불 금액 문제를 다이렉트로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아, 생각을 해봐. 이거 겹치는 게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복잡하다고 해. 복잡한 문제는 복잡해.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불 금액은 다이렉트로 못 풀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불 금액의 문제를 지불 방법의 문제로 바꿀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답을 낼 거야. 요렇게. 요 과정을 거칠 거야. 그러면 지불 방법의 문제로 바꿀 건데 그럼 겹치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겹치는 게 지금 뭐야? 얘네 2개가 겹치는 거잖아. 그럼 얘네 2개를 안 겹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 거슬러. 작은 단위로 거슬러. 그러면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50원짜리 동전으로 그냥 다 바꿔. 그럼 5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됐어? 4개. 4개가 됐어.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게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지불 방법으로 그냥 풀면 돼. 10원짜리 3개 가지고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50원짜리 4개 가지고 지불 방법 몇 가지? 5가지 곱해서 빼기 1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지불 금액이야. 알겠니? 조금 더 거시기하게 해볼까? 10원짜리 6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장. 이렇게 해봅시다. 자, 생각해. 지불 방법은 심플하죠? 지불 방법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다 곱한 다음에 빼기 1만 할 거야. 그게 지불 방법이야. 이건 심플해. 우리한테는 지불 금액이 문제인 거야. 그쵸? 그럼 지불 금액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 금액을 뭘로 바꾸자고? 지불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고? 겹치는 거를 해주겠다고. 그럼 지금 잘 보시면 겹치는 거 표시해보면 얘네 셋 다 겹쳐. 아니면 이렇게 봐봐. 10원짜리와 50원짜리 겹치죠? 겹치면 뭐 하라고 그랬어? 작은 단위로 쪼개라고 그랬지? 근데 보니까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도 겹치잖아. 그럼 100원짜리를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50원짜리로 바꿔야 돼. 근데 이렇게도 겹치네? 그럼 50원짜리를 최종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3개가 겹치니까 얘는 10원짜리로 다 바꿀 거야. 그럼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4개 됐죠? 50원짜리 4개 됐으니까 10원짜리가 몇 개 됐어요? 26개로 바뀐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 이제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는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500원짜리 3개와 1000원짜리 2장은 겹치죠? 그럼 얘네 둘이 겹치니까 얘네 2개도 해줘야 되지. 작은 단위로.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거야? 500원짜리로 바꿀 거야. 몇 개로? 7개로 바꾸신 다음에 지불 방법 문제로 바꾸시라고.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7 곱하기 8 빼기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제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고난도 문제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어차피 학교 시험은 이렇게 2개 겹치는 것도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일단 다 한 거야.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그럼 나는 설명을 다 했네. 뒤에 건 니네가 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순서쌍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 좋아서 뭐 순서쌍이지 한마디로 노가다. 그냥 직접 대입해서 하란 얘기예요. 자연수는 어디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죠. 그쵸? 0은 자연수죠?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도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수는 1부터입니다. 알겠죠? 신기하죠? 이런 거 질문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그렇죠. 이해하는 거야? 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네? 나는 버럭 화를 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알겠죠? 그러면 순서쌍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야, 얘는 우리가 근데 우리 수능 30번 문제가 노가다야. 지금 현재 수능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는 무조건 거의 노가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표현이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상 경우의 수 자체가 노가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순서쌍을 구하래잖아. 야, 노가다를 무식하게 해야 돼? 영특하게 해야 돼? 당연히 영특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분류 뭘 기준으로 분류할까? 3x x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시다.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너무 작게 잡았네.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y 값이 뭐부터 나와? 1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몇 개 나와요? 네, 5개 나오겠죠. 그쵸? 뭔 소리였지? 이거? 나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뭘 기준으로 분류할래요? Y. 그쵸. y 기준으로 해서 y가 1일 때, 2일 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그 문제죠. 그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 자, 봐봐. 니네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으래. 니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 네모칸으로 해서. 그쵸? 어느 자리의 숫자도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게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원래 하나당 10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단 2랑 4랑 6이랑 파- 저 빼야 되는 거 아니 기다봐 8은 일단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뭘로 풀고 있냐면 주사위 2개 던지는 순서상과 이 문제의 풀이가 다르겠냐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서상 A, B를 잡는 것과 두 자리의 자연수를 잡는 게 다르냐고. 같을 거 아니야. 같을 거 아니야. 말했잖아. 순서상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모든 애들을 갖고 와서 순서상을 할 거야. 그 느낌이야. 오케이? 느낌이 뭔지 알겠죠? 35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하면 점점점 아니 35 맞아요? 35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35. 답이 35야. 올! 자, 그러면 이제 고르는 거야. 2, 4, 6, 8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삭제를 해버리고 나머지로만 이루어진 거야. 나머지로만. 자, 그러면 자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일단 0은 못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는 들어갈 수 있잖아. 각각 6개씩. 그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0, 1, 2. 여기는 0까지 포함할 수 있죠. 0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들어갈 수 있지. 얘까지 들어갈 수 있지. 이게 몇 자리수? 이게 두 자리수야. 아, 그래서 30이 나왔구나, 애들이. 맞습니다. 얘는 30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돼? 한 자리 숫자 해야죠. 한 자리 숫자. 그럼 한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5, 7, 9, 5개죠. 이거죠. 그래서 30과 5가지 해서 3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요거를 완벽하게 맞춰오라 오면 좋긴 한데 장담은 못하니까 일단 끝까지 해보긴 하세요. 생각은 해보라고. 예. 생각은 해와. 틀려도 좋으니까 끄적이기라도 해.